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만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수요일에 CPI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 장, 금요일 장 아주 강하게 끝났잖아요. 오늘 장 우리도 기대를 해보면서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근길 바쁘실 텐데 유튜브로 틀어놓고 운전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송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8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강관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장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증시도 파이팅, 증시8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무슨 주식을 살까, 무슨 업종을 살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 AI 대 인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해서 챗GPT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과 함께 질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봤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AI 대 인간 챗GPT에게 물어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주식 과연 따라가도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외인 지분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챗GPT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 관점은 글쎄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인 자금의 경우에는 국내 경제 정책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상황에도 글로벌 증시 상황에도 충분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답변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 주체들이 모두들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일 텐데 글로벌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 또한 고려를 해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주식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들 자금은 국내 정치 상황 또는 정책적인 부분들, 글로벌 환경들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기업이 외국인 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재무도 살펴봐야 되고요. 전반적인 산업 동향은 어떤지도 살펴본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답변을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챗GPT가 이렇게 총 4가지 측면에서 외국인 지분의 확대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관우 앵커님께서는 외국인 지분 확대 주식 따라가도 될까요? 말아야 돼요. 저희 증시9에서 하고 있는 따라가 바로 코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터치할 거는 터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책에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도 이제 민감해서 바스켓으로 우리나라 사는 그런 거를 할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사들어와서 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할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이렇게 큰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제외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외국인들 지분이 늘어난 그 종목들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코스피 10개, 코스닥 10개 이렇게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에 있는 회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죠. 저희가 우주항공 특집을 다루면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고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이 주식이 되겠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여의도에서 아주 소문난 금융회사입니다. 실적을 잘 내면은 봉급들을 보너스들을 아주 많이 주는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지분을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코스모화학도 뭐 주가 상승률 보면 215% 이렇게 올랐다고 할 정도로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 화천기, 써니전자는 뭐 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주가는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태고, 두산밥켓, OCI 저희가 이제 펀더멘털 센티멘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밥켓, OCI는 모두 이제 건드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주시면 좋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지분 증가율, 주가 증가율이 웬만하면 다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주식들 중에 이제 코스모화학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뭐 외국인들을 따라가기가 좀 그런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지금 코스모화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OCI도 그렇고 JB금융지주. 그래서 전체적인 이 코스피 쪽의 이게 특징을 보면은 코스모화학 빼고는 저평가주, 그리고 아주 펀더멘털이 강한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쪽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코스피를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보면은 뭐 많이 올라간 뉴로메카부터 저스템, JI테크, HPSP, 인바디 이렇게 있습니다만, 코스피 쪽은 좀 저평가된 큰 주식들을 산 반면에 코스닥 쪽은 성장성이 아주 좋고 글로벌 포지셔닝이 아주 좋은 이런 회사들 위주로만 사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기업보다는 코스닥의 외국인 지분율 증가 기업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따라갈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로 제가 일단 표시를 해놨는데, 왼쪽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밥켓, OCI 이게 PBR이거든요. 1.1배, 1.4배, 1.0배 그렇게 뭐 크게 높지 않은 이런 이제 쪽에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코스닥 쪽에서 제가 빨간 걸로 저스템, 인바디 2.6, 2.0 PBR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PBR이 3배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이 회사들은 지금 2배 선에서 지금 왔다 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하나씩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그럼 얼마나 지금 남아 있을까요? 이 목표 주가는 제 목표 주가가 아니고, 저는 이런 거 목표 주가 안 만듭니다만 컨센서스 주가를 대비해가지고 네. 컨센서스 목표 주가도 제시들이 증권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OCI가 45%, 두산밥켓, 저스템, 인바디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내려와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가 6%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뭐 OCI나 두산밥켓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스템, 인바디 오늘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도 목표 주가가 30% 그리고 23%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스템부터 보시면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네. 근데 리포트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제2의 HPSP 그리고 넥스팅이 될 상인가. 이게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영화에서 본 그런 문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구로 현대차증권에서 이렇게 뽑았던데 그만큼 상당히 기대감을 좀 불어넣은 그런 이제 제목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다음 보시면서 뜯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147% 올랐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거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관, 펀드,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사 들어왔습니다만 결국은 개인 매수가 최근에는 오히려 더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차익을 하면서 그 바턴을 개인들이 지금 받으면서 개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제가 빨간 걸로 한 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인들이 왜 지분을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요? 독점적이고 글로벌 업체다. 이 상당히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아주 그 개념입니다. 독점적이고 글로벌. 시장이 크니까 뭐예요? 멀티플. 그러니까 우리가 부여하는 PER, PBR이 높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웬만한 코스닥들이 실적이 별로 좀 믿음성이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펀더멘털 제일 마지막 검은 줄에 보시면 23년에 EPS가 21%. 그런데 24년에는 54%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현대차증권에서 예상을 해놨어요. 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가 좀 큰 이런 주식이다 이런 거고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게 보입니다. 빨간 줄 첫 번째 보면 23년 예상 PE가 5.5배 그리고 24년은 이익이 늘어나니까 PE는 더 줄어들게 보이는 거예요. 3.6배.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싼 주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싸잖아요. 그래서 네. 저스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분위기 타고 펀더멘털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이제 저스템 올렸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차트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인바디를 제가 이제 하나 골라왔는데 최근에 미래증권에서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굵은 줄을 보시면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올리면서 그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 스토리들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연초 대비 52% 올랐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비교적으로는 좀 덜 오른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인데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친 회사들의 특징은 신고가를 치고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또다시 신고가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따라주면 신고가에 한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펀더멘털이 안 되면 주가는 그냥 밀려 내려가겠죠. 거품이니까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22년 4분기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펀더멘털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밑에 줄에 빨간 줄로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이제 겨우 5에서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PER로 봤을 때는 뭐 금년에 11배, 내년에 10배 이 정도라 뭐 크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지만은 성장성을 보고 멀티플을 더 부여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목표 주가 괴리해가지고 23% 이렇게 남아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서 인바디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들 따라갈 만한 회사 제가 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OCI, 두산밥켓,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가 여러 번, 두세 번 말씀드렸던 주식들이니까 항상 노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저스템 그리고 인바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OCI, 두산밥켓,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 센티멘탈 펀더멘탈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코너별로 또 다시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분석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짚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스템과 인바디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현재 외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뭐 신고가라던가 독점적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좀 보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외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우리가 과연 지금 따라 사도 될까라는 질문을 챗GPT에게 물어본 결과 오늘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도 오케이 하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자라고 챗GPT의 한마디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강행코님은 오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따라가도 좋은데 저희 증시8, 증시9 잘 보시면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잘 따져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들 지금 따라가도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증시8, 증시9에 모두 답이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저희 증시8, 증시9 함께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드리고 한 주간의 증시 일정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네, 월요일에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리포트도 전해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중요 증시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짚어볼 예정인데요. 지금 한국전력 관련해서 그리고 가스공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아마 우리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붙은 제목을 보면요. 요금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필요, 조금은 긴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리포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겠다라는 이야기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전기요금, 가스요금 추가로 인상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 그리고 가스공사의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면서 주가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의 87%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민들은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강경하게 추진할 만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유연탄이라던가 여러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 면에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담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원가 부담이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은 당연히 실적 면으로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는 하는데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이 매출 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 부분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업이익 면을 보시면 여전히 8조 원가량 적자 면치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비, 구입전력비 점차적으로 작년 대비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전력의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비용 부담은 2022년을 정점으로 점차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간 영업실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전력을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는 한국전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자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의 전망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 겨울이었죠. 에너지 원자재 수급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유연탄 그리고 LNG 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시차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 분기 기준 영업 흑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가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간 기준으로 흑자 달성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내용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결국에는 전기요금 규제가 정상화가 언제쯤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앞으로 실적 회복 속도가 앞으로 전기요금을 얼마나 빨리 또 인상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게 볼 지점은요. 단기 순손실 규모 그리고 현금 흐름일 텐데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이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또 차입금에 의존하는 영업 환경도 당분간 유지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서 한국전력을 유지를 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중장기적으로 자본이 꾸준히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도 진입할 수가 있겠다라는 의견 리포트에서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중립이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일단은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냥 긍정적인 리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자,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기업을 주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같은 날 두 곳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다. FNF 하면 우리가 뭐 MLB라던가 디스커버리라던가 이런 브랜드들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MLB와 디스커버리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중화권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파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거기에 MLB와 디스커버리라는 주요 브랜드 라인에 더해서 고급 패딩 또 런칭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FNF의 모습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겠나. 아직 보여줄 것이 많은 FNF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FNF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지금 내수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내수 면에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N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LB와 MLB 키즈 합산 순수 내수 매출이 842억 원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7.2%가량 아주 큰 폭은 아니어도 좀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1분기 내수 매출 성장률 보면요. 49.6% 조금 높은 기저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따이공이라고 하죠. 중국 보부상, 보따리상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면세 채널 회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에서도 감소가 함께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에는 좋지 않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입국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단체 관광 재개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면세 채널 회복 효과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증권사 리포트들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디스커버리도 사실 매출은 전년 대비 3.1%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LB 대비로 하면 낮은 내수 베이스 부담 그리고 면세 점포수 증가로 인한 채널 부진 영향의 소폭 상쇄도 함께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다면 언제쯤 실적에 반영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일 텐데 중화권 매출은 2023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신규 매장 출점 속도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1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실적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라인업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중국 진출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럭셔리 카테고리에서의 소비자 유입이 늘어난다는 점은 브랜드 입장에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다각화를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FNF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주고 있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조금 13만 3천 원까지 좀 낮춰보고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투자 의견 여전히 매수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증권사 리포트 두 가지 먼저 만나봤고요. 자, 이어지는 증시 일정, 한 주 동안의 증시 일정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은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 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네. 자, 주말에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나들이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청원 FA님께서는 또 주말에 육아로 좀 바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자,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질주의 투심 회복, 예탁금, 비투, 동반 증가. 첫 줄은 굉장히 좋은데 둘째 줄은 조금 불안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첫째 줄은 참 좋고요. 두 번째 줄은 사실 냉정하게 바라보면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올해 시장이 참 괜찮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옴에 따라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시점이 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 거기에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이 한편으로 우리가 일정 부분 우려스러움을 자아낼 수 있을 만한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시장이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이것저것 전해드려보려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만 마냥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투심이 살아나야 자금이 늘어나야 시장도 함께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뉴스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뒤쪽에 보면요. 코스닥 질주의 투자 심리 회복, 예탁금, 비투 동반 증가 오늘 헤드라인 내용 그대로 좀 만나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청원 FA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냥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이유는 제가 키워드를 오늘은 제가 질주라고 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 배제하고 질주라고 하는 것만 조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 한번 볼까요? 일봉 흐름입니다. 지금 88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1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나스닥 지수가 대략 1분기에 17% 정도 올랐는데 우리 코스닥 지수는 지금 25% 정도 올라갑니다. 고작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특정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있을까?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매우 좋다는 거고요. 기저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거죠. 올 1월에는 AI와 챗GPT라고 하는 이슈, 그리고 2월에는 2차 전지, 3월에는 반도체, 그리고 4월에는 제약 바이오가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데 1월에 좋았던 AI와 챗GPT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2차 전지와 반도체는 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지금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4월 지난 한 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매우 좋았던 거예요. 살아있는 섹터들이 많다라고 저희가 좀 지켜볼 수가 있겠네요. 완전 살아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자체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이 월봉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었죠. 시장이 말 그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반등을 할 때는 크게 올랐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이라든지 신용융자 잔고 등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예요. 예,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입니다. 제가 그 빨간색 박스를 2개 해놨는데 네. 1번은 2020년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고려하면 그랬죠. 3월 1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이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힘들었지만 6월, 7월 미국에서 M2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량을 크게 증가시킴에 따라 자산 시장이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비단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다 그랬고요. 그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다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시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만 2021년, 2022년 조금 꺾이고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 2023년 들어서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입니다.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결국에는 매수세가 되는 건데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시장은 오르지 못할 이유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투자자 예탁금은 우리가 흔히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해서 계좌에 넣어둔 자금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 거죠. 이 자금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게 조금 늘어났던 게 사실상 불안함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B2 그러니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시장이 만약에 좋다고 가정을 하면 신용잔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금 자체의 성격이 부채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사실상 투자 성과가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자기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자산의 양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총자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는 않지만 제 주위만 보더라도 지금 이리저리 빚을 조금 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다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뭐 빚도 자산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할 때는 응당 빚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마련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은 안 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다양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하고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는 이 부분들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올해 1분기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껏해야 0.25%포인트 올리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SVB 파산이라든지 기타 실물 경제, 지난주에도 그랬죠. 고용 지표가 조금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냉정하게 바라보면 금리 인상이 지금 지속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실물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안정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놓이게 되면 실물 경제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엄청나게 나왔던 거예요. 시장은 지금 보란 듯이 비웃죠. 비웃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GDP 기준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2% 정도의 성장이면 됩니다. 결코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2020년대죠. 올해는 2023년이고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기 전까지 코스피 4,000포인트 이상은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갈 때는 IT 기기에 대한 수요와 이것이 주는 파급력,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었고요.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대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제가 AI와 챗GPT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는 그리 좋게는 안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넓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는 매우 느린 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길 어딘가를 매우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ICT와 제조업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죠. 제조업,
ICT.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한 가지 혁명 속에 각 국가마다 자신들이 잘하는 산업을 육성시키게 마련인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가 나올 겁니다. 적어도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생소했던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론이 되든 AI가 되든 뭐 전기차도 그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 우리 주위에 상용화된다는 것은 재화의 성격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사치제가 필수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단순하게 지난해 충격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우리 옆에 다가오는 가운데 네. 시장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코스닥은 조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에 따른 충격이 있은 이후로 가장 고가가 1062포인트 정도였는데 저는 올해 1062포인트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혀 불안하게 보일 필요는 없고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00선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이청원 FA님께서는 4,000포인트 도달하는 날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코스닥은 연내 1,000포인트 넘어서 1,062포인트가량까지도 한번 바라봐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산업의 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증시 8 첫 번째 코너로 챗 GPT를 이용해서 또 코너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산업군을 우리가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 볼 수 있는 업종을 또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오늘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업종 이청원 FA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쪽은 연초에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던 거죠. 완전 너무 잘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어마어마한 날개가 지금 달린 네.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양극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잘 가다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PNT, 대두전자, 제로, 첨보와 같은 양극재가 아닌 기업들이 움직임이 매우 크게 나왔고 이제 이 친구들이 더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첨보는 또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코스닥이 이제 그런 거죠.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 산업에서 핵심이 될 만한 기업들 위주로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런 가운데 꼭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PNT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전에도 이야기해 주셨었죠. 예, 이야기를 쭉 강하게 하다가 드디어 움직임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PNT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매출액 개선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후로 올해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지난주에 움직임이 한번 다시 크게 나오다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죠. 검은색 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평균 수익률을 제가 고스란히 그어놓은 선입니다.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에서 PNT든 기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NT가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4월 6일 기준으로 65,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세요. 일평균 수익률 저 검은 선을 그대로 잇게 되면은 내년 시가에 81,100원까지 가 있습니다. 8만 원대까지는 결코 팔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들어가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PNT, 2차 전지 시장의 상승과 코스닥 상승 그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PNT 이청원 FA님께서 이전부터 2차 전지 양극재만 날아갈 것이 아니라 양극재에서 시세가 나온다면 음극재도 분명히 시세가 나와줄 것이고 PNT는 또 음극재뿐만이 아니라 장비 쪽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PNT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담을 수 있을 때 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개장 30분 남기면 저희가 지금 코너 하는데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종목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느 거부터 할까요? 먼저 W게임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으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그동안 이제 주가가 이제 빠졌던 거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게 되면서 이제 소셜 카지노 같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시장에서 조금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매출이 나왔었고 이제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 소폭 하향으로 좀 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전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인수를 준비 중이었던 이제 슈퍼네이션 이제 스웨덴에 있는 이제 아이게이밍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회사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아이게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금을 베팅을 하고 실제로 인출까지 가능한 이제 온라인 gambling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대략 한 37조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 쪽에 좀 시장이 좀 많다고 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DDI라고 해서 이제 더블 다운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이제 W 게임즈의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삼각비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작년에 실적에 다 어느 정도 반영되게 되었고 이번 1분기 때부터는 그런 리스크들은 다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게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사주 대부분 10% 이제 소각을 하기로 했고요. 현재 이 회사가 공모가가 65,000원입니다. 지금 45,000 가격대이긴 한데 공모가가 65,000원인데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65,000원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무산증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 내에 이제 M&A나 관련 투자권이 없게 될 경우에도 현 자사주의 50% 정도를 소각하겠다고 주주하는 정책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 삼각비 처리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없는 좀 하방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주주하는 정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2분기 때부터 P2E 사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 국가 7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P2E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소셜 카지노나 이제 P2E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타겟은 조금은 규제 이슈로 인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아까 다운 이제 인터랙티브 같은 나스닥 상장에 있는 자회사가 북미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영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영국은 일단은 카지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소셜 카지노 합법화되어 있는 분야가 좀 많기 때문에 유럽 시장 특히 서유럽, 북유럽 쪽에 대한 타겟팅을 하게 되면 아마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목표가를 제가 6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이제 목표가 6만 원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저가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게임즈 먼저 들어봤는데 회사가 이제 5천억 같은 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주주환원 정책도 하고 무상도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W게임즈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뭘 볼까요? 네, 일단 파이넴텍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더블 부품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이제 폴더블 이제 올해 5 시리즈까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폴더블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듀얼 힌지를 썼습니다. 하나의 모델에 부품이 2개가 들어갔었는데 갤럭시 폴드 4 시리즈부터는 이제 싱글 힌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ASP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되었고, 물론 사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그만큼 부품이 많이 나가는 건 긍정적이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도 안 좋았고 전반적인 IT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 실제 컨센보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물론 여러 증권사 리포트 나왔겠지만은 한 1,300만 대에서 1,500만 대까지 출하량이 어느 정도 시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90만 대까지밖에 이제 출하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건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부터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아마 하반기에 나올 갤럭시 5 시리즈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이제 사실 워낙 캐치바텍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물방울 힌지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ASP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경쟁자가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올라갔었는데, 하지만 최근에 파이낸텍도 물방울 힌지 7대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이런 힌지 좀 경쟁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이제 파이낸텍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애플 아이패드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아이패드가 폴더블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파이넴텍은 고객사 다변화,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시장에도 세계 가장 큰 이제 IT 모바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좀 장점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2차 전지 사업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부품 쪽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힌지 그동안 이제 내장만 했던 부분이 외장까지 이제 같이 덩달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매출도 어느 정도 좀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고객사 지금 중국도 물론 그런 물방울 힌지를 오퍼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느 단점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크게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이번 올해 나올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에서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목표가 15,000원 선저가 그리고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하루 정도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뭐 중국 리오프닝도 그렇고 애플 아이폰 수요도 있는 것 같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사실 그동안 핸드폰 쪽은만 이제 폴더블이 나왔었고 이제는 아이패드도 태블릿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삼성전자 어느 다른 행사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3번 젓는 폴더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힌지가 2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시장 자체가 그동안 모바일에서만 있던 부분들이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까지 그만큼 커진다.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파이엠텍이나 KH바텍 사실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W게임즈 파이넴텍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짚어드렸고요. 이슈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증시9와 함께 오늘장 준비 더 탄탄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더 알찬 증시9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